그의 붓끝에서 특별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모양의 손금을 지닌 고이즈미, 핵폭탄을 갖고 노는 부시, 단 한 컷으로 세상을 꼬집는 풍자 만화. 세상을 향해 과감히 붓을 든 21살의 청년. 그는 풍자 만화가 한상윤 씨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여기는 일본의 교토입니다. 794년 수도로 지정된 후 약 1000년 동안 일본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던 교토.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세워진 교토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4) 년 전 이곳 교토에 한 한국 소년이 당도합니다. 만화가를 꿈꾸던 소년이 찾아온 곳은 교토 세이카 대학. 3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일본 유일의 만화대학교입니다. 만화왕국 일본 최고의 만화학부에 입학한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한상윤입니다. 입학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고 18살의 소년은 이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가진 21살의 풍자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풍자 만화를 딱 하겠다 생각한 거는 고등학교 때 생각은 했고요. 이제 여기 와서 천천히 배워가면서 정식으로 된 거 한 1, 2년밖에 안 됐죠, 사실. 혈혈 단신 한국에서 온 풍자 소년. 같은 과 친구들 사이에서 상윤 씨는 괴짜로 통합니다. で常々彼は日本の若者は政治とか社会に詳しくないと、もっとそういうのに興味を持った方がいい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けど、韓国人の若い人全員がそうなの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その意識の差っていうのはすごく感じました。全然僕たちが勉強不足だなっていう、社会とか政治に対しての意識の違いを感じましたね。 이거는 남북한의 그 아픔을 좀 표현한 건데요. 병사의 등에 이런 정 가운데 수술 자국이 있고 그 위에 이 파리. 근데 제가 빨갛게 표현한 건 왜 우리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표현했거든요. 그 파리가 있다면 과연 그 벌레의 총을 겨눌 것인가. 이거는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걸 풍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이트볼 치잖아요. 그 게이트가 고이즈미라면 야스쿠니 모양의 게이트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풍자한 거예요. 올해 4학년인 상윤 씨의 전공은 카툰. 다시 말해 단 한 컷으로 세상을 꼬집는 풍자 만화입니다. 저는 만화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품 미술처럼 연륜이 쌓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만화도 그런 게 있겠지만요. 그런 것보다 그 당시 시대상을 재밌게 담아낸다면 그게 그림이 나쁘든 안 나쁘든 간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는다면 그만큼 좋지 않을까 해서요. 지도교수를 방문한 상윤 씨. 그가 풍자 만화를 선택한 건 신화라 교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신화라 교수는 각종 국제 만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일본의 유명한 풍자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상윤 씨는 스승을 통해 단 한 컷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풍자 만화의 진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最近書いたんですけれどもどう思うんですか？最近はい。
このゲーム機自体がもう一つ日本では馴染みないね。あ、そうなんだ。ね、だから本当は下に台があってこう、あ、はい。この目線で書いてるのがあるんだけど、でここなんでパンなのかやねんな。いや、一応テーマは命をかけるゲーム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こういう貧乏というか、薄くペコペコな子は人形とかプレゼントよりはやっぱり食べるパンの方がもっとはい、なんていうか砂漠じゃないけども、もうすぐこういう日照りの中でってなんかこう飲み物があってもよかったんちゃうかなと思って。そうそう、はい。まあそれが一つやな、はい、世間の人が考えてることじゃないプラスアルファのそんな考え方も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出していかんとな。だからそのためには作者自身が私の意見はこうだっていうものをちゃんとしたもの持ってなかったら書けない。でそれがあるのとないのとでは強さが違ってくるな。はい、これなんかアングルもきっちり 평가는 늘 냉정합니다. これを 때로는 신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스승의 조언과 격려는 상윤 씨가 풍자 만화 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彼はいい意味でも悪い意味でも勢いがあるというかエネルギッシュにいろんなことに取り組んでますので、これがプラス面に働いて、将来的にはですね韓国で、カートゥーンの作家として、他の韓国の若い人たちを引っ張っていくようなリーダー的な立場で動いてくれると思いますし、僕もそれを望んで、楽しみにこれから先何十年も付き合ってい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텐진호 학관 전람회, 스웨덴 국제만화제 등 국제대회 수상으로 이름을 알린 상윤 씨.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풍자만화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 올해는 한국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차세대 풍자 만화 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풍자 만화, 카툰이라는 것은 유럽 사람이 그렸던, 한국 사람이 그렸던, 일본 사람이 그렸던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은 하거든요. 왜냐? 그거는 그 문화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풍자 만화나 카툰이라는 거 하나의 공통된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스토리 만화 이런 거 사실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것을 하고 하나의 세계적인 언어를 독창적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거에 상당한 기분이 좋고요. 거기에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만화가 아닌 일러스트도 아닌 이 어려운 풍자 만화 카툰을 선택한 거고요. 일본 교토의 이와쿠라 지역,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숙집의 그가 삽니다. 단출한 살림살이에 좁디 좁은 방 한 칸. 하지만 상윤 씨의 작품이 탄생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상윤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본의 신문, 방송 보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선은 탁 그 톱뉴스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 그거 먼저 우선 보자. 한국의 만평을 살피는 것도 빼놓지 않는데요. 날카롭고 발빠른 풍자를 하려면 그만큼 사회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풍자 만화라는 게 사회랑 정치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사실 많이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적어도 알아놔야 나중에 누군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타당한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사 검색이 끝나면 그날의 주제를 선택, 작품을 준비합니다. 성격이 좀 가지런하신가 봐요. 이렇게 꼼꼼하게.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 하는 쪽 면만이요.
하면은요 완전 산만하고 완전 장난스러운데요. 또 이거는 제 주 전공이잖아요. 제 주 전공까지 장난스럽다면 그거는 정말 완전 상태 이상한 동태겠죠. 그래서 제 전공에는 가지런하게 열심히 한답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의 캔버스는 전통 한지. 거기에 먹으로 만화를 그립니다. 도화지에 수채화로 그리는 일반 풍자 만화와 달리 상윤 씨는 전통 한지에 수묵 담채로 표현합니다. 채색보단 먹으로 가장 한국적인 기법을 통한 작품 세계. 일본 내에서 수묵화로 만화를 그리는 작가는 상윤 씨뿐일 겁니다. 오늘의 작품이 완성됐네요. 제목은 유치원에 간 김정일. 최근 이슈가 된 북한의 핵실험을 수묵화로 풍자한 작품입니다. 제가 수묵화를 공부해온 것도 있고 제가 수묵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표현도 표현이지만 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살려진다면 그 그림 만화로서가 아니라 만화로서 끝나는 만화가 아닌 만화로서 좀 아트적인 면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양화를 공부한 상윤 씨는 수묵화로 자신만의 풍자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인들 얼굴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보나 똑같다. 왜냐면 고이즈미 칠드런 해가지고요. 고이즈미가 키우는데 어차피 다 전 고이즈미 총리의 그 이념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지 얼굴만 틀릴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뚜기에 빗대어서 한 거예요. 김정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풍자 만화는 특정 인물과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인물과 비슷해야 합니다. 글쎄. 네. 이건 일본 정치인이고요. 그 인물의 특징을 상윤 씨는 먹과 붓으로 꼬집어냅니다. 이것도 불씨. 유명한 정치인이나 사회 더러운 면이나 뭐 좋은 면이건 재밌는 일이건 제 만화 세상 속에 그들이 주인공이 되니까요. 그걸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속 시원하죠. 뭐 똥을 먹든 뭘 하든 그게 돼지가 되든 소가 되든 그건 이제 제 창작력 속에 나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을 바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속 시원하죠. 다 지워서 내려서 찾았어. 일본 성덕대학교 인문학. 올해 들어 상윤 씨는 일본의 한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만평을 연재 중인데요. 했던 게 발렌타인데이랑 일본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글을 쓰고 상윤 씨는 만평을 그립니다. 큰 사랑일수록 초콜릿이랑 사탕의 크기는 비례한다. 처음 하고 그 다음에 경과를 본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최근에 붐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아마 지금 20회까지 하는 걸로 우선은 작품은 다 보내줬어요. 아마 이제 천천히 나올 것 같아요. 다달이 한 번씩. 어떤 주제들이? 주제가요. 뭐 대부분 한국 전통 얘기들도 있고요. 최근 얘기들도 있고 뭐 한국의 병역 문제 이런 건 일본에서는 뭐 젊은 애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제니까요.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애들 100일 기념 있죠. 그렸던 거는 100일 기념식에 자기가 주인공인데 음식들이 너무 크고 해가지고 자기가 안 보인다는 그 내용이고요. 이제 결혼식 날 우리 전통적 결혼식 하다 보면 익살스럽고 비판적인 만화를 통해 일본의 한국을 알리고 있는 21살의 작가. 오늘도 한상윤의 풍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먹이로 이제 유인하는 걸 그린 거고요. 21살의 풍자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참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21살의 풍자는요 진짜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 엄마 몸에 입술을 막 잔뜩 단다. 하나의 풍자예요. 그거를 뭐 21살, 40살, 60살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21살에 봤을 때의 느낌, 30대에 봤을 때 느낌, 40대에 봤을 때의 느낌, 그런 게 상당히 틀린 면은 있어도요. 물론 연륜이 쌓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느낌을 풍자도 담아낸다면 제가 그린 작품이랑 30살 때의 뭐 다른 선배님 그린 작품 똑같은 테마로 그려도 느낌이 틀린 거거든요. 뭐 21살의 풍자다. 그거는 21살 때만 느낄 수 있는 풍자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25일 교토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토 국제 만화 박물관. 만화왕국 일본 최대의 만화 박물관이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만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자 도서관이랍니다.貴重な資料だけれども読みたい人ねそういうの 1904년 설립된 초등학교가 10년 전 폐교되자 건물을 개조해 만든 만화 박물관. 현재 보유한 만화 장서가 무려 20만 권. 시대를 반영해온 일본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비록 옛날 역사 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만화의 흐름,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정도로 중요시한다는 건 상당히 정말 배울만 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오늘 상윤 씨 유난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만화에 대해서. 아, 당연하죠. 이런 만화를 상당히 소중하게 한다는 거는 만화를 그리는 저로서도 기분이 좋고 정말 온도까지 맞추고 습도까지 맞춘다는 건 정말 지금 막 닭살이 찌릿찌릿 돋고 있어요. 됐네. 하이. 박물관에는 한국관이 개설돼 우리나라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特にこの漫画って韓国でものすごく有名な「ジュリ」という漫画ですけれども、これはもう私が小学生の時から読んであるし、もう高校になっても中学校になってもものすごく面白かった漫画ですから。 특히 최근 국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시설까지 마련하는 등 일본 내에서 높아진 한국 만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韓国の漫画というふうに見るというよりは僕はどちらかというと一つ一つの漫画をすごいなとかいいなとかっていうふうに見るタイプの人間ですのでこれが韓国だからどうだとか、台湾だからどうだとか中国だからどうだとか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たまたま気になる本を手に取ってみれば韓国の漫画だったとか韓国の漫画っていうのは最近すごく盛んだなとかっていう。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둔 12월의 교토. 상윤 씨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답니다. 아, 여보세요? 이마 도코ですか? 손호상! 과연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아예 뭐 괜찮습니다. 먼저 가시죠 그러면. 상윤 씨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여자분을 만난다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소노 히데코. 소노 히데코 씨는 드라마, 영화는 물론 TV 프로그램의 MC로도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중견 배우랍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제 이름은 소노 히데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만. 만나자마자 아따 도끼까나. 한국어 실력이 좋은 소노 씨. 안녕하세요. 날씨 좀 추우시죠? 상윤 씨는 반년 전부터 소노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소노 씨는 우연한 기회에 상윤 씨와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私の家の近くにカフェがありまして
でそこにいつも私はノートと鉛筆を持ってカフェで一人で勉強をしてたんですね。するとそのカフェの方が私が韓国語を勉強してるっていうことを知っていらして、でうちの近くにも韓国語を勉強していらっしゃる奥様がいらして、でそこのグループの人たちに先生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その先生がすごくいい先生で、園さんも勉強してみたらどうですかって勧めていただいて、それでご紹介いただいてハン先生に会いました。辛くないですが、外国人たちの 유학생활 4년째. 한국어 교습은 다양한 분야의 현지인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그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뭐 서브잡이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정말 하나의 한일 문화 교류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면서도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고요. 이런 일본 배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업이 끝나고 길을 나선 두 사람. ここは昔から本都町っていうんですけれども、昔からあっていわゆるお茶屋さん、韓国でわかんないかな、お茶屋さんって舞妓さんとか芸妓さんがいる町です。 수업 후엔 선호 씨가 상윤 씨에게 교토의 명소들을 안내하는데요.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선호 씨가 안내한 곳은 교토의 전통 음식점입니다. 여기서 텔레비 출연 자주 이제 섭외가 들어오는 가게래요. 그래서 선호 씨도 이 가게에서 많이 찍었다고 그러시네요. 유명인사들이 찾는 교토의 명소를 선호 씨 덕분에 알게 됐네요. 시원하네. 우리가 쓰메따 이따가라. 깔끔하고 정갈한 교토의 음식. 상윤 씨에겐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풍자를 위한 아이디어, 소재가 됩니다. 大根すりおろしたものなんですけど、俳優にとっては大根という言葉はあまり良くないんですけど、大根っていうのは体にはとってもいいんですけれど、煮ても焼いてもどんな料理をしても体に当たらないで、役者さんとかタレントさんも例えばこうギャグをやったりお芝居をやって何をしても当たらないことを大根役者って言うんですよね。はい、だから大根って言われるとなんか結構ドキッとするってことがよくまあ何をしても当たらないという意味で大根役者っていうのが昔の多分ね歌舞伎とかやってた時代についたと思うんですね。 생활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상윤 씨는 오늘 또 하나의 일본을 배웠습니다. 최고예요. 최고래잖아요. 최고. 겨울방학을 맞아 상윤 씨가 잠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추워요. 상윤 씨가 한국에 오자마자 들른 곳은 용인의 한 식당.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벌써 7년째 상윤 씨의 어머님은 손수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새벽 장사를 하는 탓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뿐인 아들만 생각하면 어머니는 힘이 절로 납니다. 가고 나면 그게 너무너무 싸늘해요 집이. 남편이 출근하니까 기다리는 게 없잖아요. 누구도 나를 기다리진 않잖아. 늦게 퇴근해도 쟤는 꼭 같이 기다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따뜻하고 푸근하죠 집이. 애가 있는 보람이지 뭐. 얘기하고. 그거 좀 붙잡아줘. 쟤요? 지기를 가야 되잖아. 만화 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난 아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아들이 그려준 이 달마도입니다. 이거를 왜 그려줬어요? 그냥 가게 잘 되라고요. 부자 되라고요. 돈 많이 벌으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명퇴를 하시고 많이 집이 힘들었었거든요. 이때 어머니가 이제 발 벗고 나셔서 또 어머니 이렇게 가게 밤늦게까지 거의 제 생활과 다를 거 없는 생활을 하시니까.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상윤 씨는 한국에 올 때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에 나와 일손을 보탭니다. 웬만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맨날 나오는 편이에요. 절 또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손님들도 다 알아봐요? 아, 당연히 알죠. 뭐라고 알아요? 아들 왔구나. 잘 지내니? 건강하니? 맨날 그러시죠. 덕분에 상윤 씨의 단골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상윤 씨가 단골 손님의 캐리커처를 그려봤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야 아니 이게 풍자로 내 풍자로 생각하지 나 실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 닮았어요, 그나마. 야 이렇게 내가 노티가 나니 이 바보야. 나 오늘 모습으로 간다. 양복 입으라. 좋은 사람들과 오랜만에 함께한 소중한 시간. 마침 창밖에는 첫눈이 내립니다. 이 밤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상윤 씨는 한 장의 그림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까지 부엌에 나와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윤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부산해진 아침입니다. 알바해서 뭐 졸다가 사고도 조금 내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조금 치받기도 했다고 그러는 소리까지 들었더라고요. 꾸벅꾸벅 졸다 새벽에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들면 어느 부모나 똑같을 거예요. 마음에 안 좋은 거는. 뭐 울었다고 그래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안 가기 전날 마음속으로 잘했다고. 울지 내가 보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마음이 안 좋았죠. 너무 거기 갔다 오더니 안 가기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상인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있나? 하나도 안 없어가지고. 상윤 씨가 유학 간 후부터 세 식구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방학 때뿐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맛있고요. 한국은 한국대로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세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일본에서는 한 끼, 두 끼, 많으면 두 끼. 먹기도 하려고. 4년 전만 해도 늘 함께였던 세 식구. 상윤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외아들입니다. 그러나 고3 때 상윤 씨가 유학을 결심하면서 부모님은 상윤 씨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의 유학. 부모님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세이카대에서 출신들을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교수들 찾아 만나고 네. 일부러 나하고 몇 번을 또 세이카를 가서 견학도 갔다 왔고 거기에 교수님도 만나 뵙고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다 그러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해갖고 간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이제 네가 일본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침을 뱉으면 내 혀로 하였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자기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그 누구도 상윤 씨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화의 본고장에서 공부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직접 일본 학교를 찾아갈 만큼 그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거기 담당 교수님께서 우리는 만화적인 프로페셔널적인 것을 원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걸 중요시한다. 만화는 들어와서 배워도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항상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크로키 위주로 많이 했었죠.
후회 같은 건 안 해요? 후회는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얻은 것도 많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정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감기 들어가지고 너무 아프고 너무 춥고 너무 외롭고 막 힘들 때는요, 내가 뭔 팔자에 이 일본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런 허망한 생각은 해봤어도요, 후회는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의 꿈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손이 100만 불짜리 손인데 100만 불짜리 손. 예, 매일 그러잖아요. 손 뭐 엄청 할게요. 이 손은요. 아유. 흐뭇해가지고. 야, 열심히 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둔 상윤 씨는 행복한 풍자 만화가입니다. 한국에 오면 상윤 씨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 이제 작업할 종이 사러요, 인사동에 제가 자주 가는 저희 한지사가 있거든요. 한지를 사러 나온 길인데요. 수묵화로 풍자 만화를 그리는 상윤 씨에게 한지는 기본 재료입니다. 품질 좋은 한지를 구입하기 위해 그는 늘 이 한지사를 찾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배우느라고 저희 집에 많이 왔어요. 벌써 제가 안 지가 한 5, 6년 됐죠. 그쵸, 진짜. 네. 사장님 꽤 오래됐어요, 제 친구하고.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연습지가 잘 나왔어요? 요즘은 예. 일본에도 한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전통 한지를 고집하는 상윤 씨. 느낌보다도 부드러운 느낌의 종이를 많이 쓰니까.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한꺼번에 구입하곤 합니다. 화선지인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였는데 너무 종이가 빛깔도 좋고 제가 쓰면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이제 번짐이 심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을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그 선이 잘 표현 안 된다면 좀 그렇죠, 그림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우려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요, 이렇게 좀 안 번지고 좀 채색이 잘 먹는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궁합이에요? 저 말하자면 궁합이죠. 왜 홍어랑 돼지고기가 잘 맞듯이 저랑 이 종이가 잘 맞는 경우죠. 또 작품 많이 하시고.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뵐게요. 네, 내년에 뭐 어차피 내년에. 좋은 작품의 시작은 좋은 재료죠. 자신에게 딱 맞는 재료들을 얻었으니 상윤 씨는 오늘 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날 밤 늦도록 상윤 씨는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쉴 만도 한데. 한국에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일본 만화가 협회 사람들이랑요, 한국 만화가 협회 사람들이랑 매년 말에 이제 한일 만화 엽서 교류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에서 한 번, 이제 일본에서 한 번, 이제 저는 작년에 최연소로 한국 만화가 협회에 가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제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작품을 못 냈고요. 올해는 이제 한번 내볼까 해서 그 작품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일 만화가 연화엽서 교류전. 상윤 씨는 한국의 최연소 만화가로서 올해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007년은) 돼지의 해죠. 상윤 씨는 연화엽서에 왕관을 쓴 익살스런 돼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풍자 만화가 나온 작품입니다.
이튿날 상윤 씨가 한국 만화가 협회를 찾았습니다. 2007년도 한일 만화 엽서전 작품들이 이번엔 또 그렇지 않아요. 한국과 일본 등에서 벌인 활발한 작품 활동 덕분에 상윤 씨는 지난해 최연소로 한국 만화가 협회 회원이 됐습니다. MSN 같은 거 쓰시잖아요. 오늘은 연화엽서 작품을 평가받는 날. 이제 마감이 되는군요. 어떤 거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간단하고 좀 약간 건방진 유머스럽게. 돼지 씨 같아. 예. 좋아요. 건방진 돼지 씨요? 네. 돼지가 왕이다. 뭐 이렇게. 2007년에는요. 좋다. 그 무슨 양돈 자조협회 뭐 이런 데서 섭외 들어오는. 다행히 작품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세요. 확실히 지금까지 활동하시는데. 상윤 씨가 처음 참여하는 한일 만화협회 교류전은 기라성 같은 선배 만화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영환 작가님은 알죠? 김마정 선생님. 컴퓨터도 그러시죠? 상윤 씨에게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자리입니다. 카툰을 열심히 일본에서 공부 많이 해서 활동해 주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서 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나라로 빨리 와서 우리나라로 빨리 와서 더 멋진 작품으로 한국 만화계와 카툰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0년에 문을 연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상윤 씨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동양화를 그리던 소녀는 이곳에서 만화가의 꿈을 키웠고 풍자 만화 작가로서 터전을 마련했죠. 니네들이 공부만 하고 있을 때 어머님들이 일본까지 오셔서 한국의 최연소 만화 작가이자 일본에서 활동 중인 풍자 만화가로 유명 인사가 된 그는 입시를 앞둔 후배들을 위해 매년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들어 느끼고 있거든. 혜승아, 무슨 과 준비하지? 그럼 우리 과 와. 진짜 맨날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만큼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은 좀 별로지만 키가 있잖아. 일본어 하나는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무원 시험을 볼까 했었어. 아, 커피 드시겠습니까, 손님? 어쨌든 한 달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해외 다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꿈은 빨리 접길 잘한 것 같아. 내가 가장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을 때가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좋거든. 열심히 해서 세계 정상에서 만나자. 이제 전시회도 하고 또 많이 이제 주위에서 알아주고 인지도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알아봐 준다는 게 그림 그린 사람들한테는 가장 이제 행복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배가 부러워요. 일본 가서 휴일에만 잠 몰아자고 평일에는 되게 바쁘게 지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되게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 본받고 싶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한 장이야. 내년에 지나면 강연이 끝나고 한 후배가 자신의 작품집을 상윤 씨에게 내밉니다. 색칠까지 다 해서 완성된 걸 그려야지. 이거는 물론 낙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쓴소리를 마다하는 상윤 씨.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하나의 보다 나은 작품을 위해 후배들을 채찍질하고 격려하는 것이 선배의 도리라고 그는 믿습니다. 이런 후배들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이 점점 유학도 오고 많이 이제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이 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정말 더 큰 꿈을 갖고 저와 같이 뭔가 앞으로 전진하고 물론 그 순간순간에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게 다 하나의 추억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삼 박 4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둘러 상윤 씨가 찾은 곳은 세이카 대학의 도서관.
1968년 설립된 세이카 대학은 일본 최초로 만화 학부를 개설한 만화 전문 대학입니다. 만화 대학이다 보니 도서관은 그야말로 만화 천국입니다. 인기가 높은 스토리 만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상윤 씨의 전공인 풍자 만화 관련 서적과 자료들도 꽤 풍부합니다. 표현한 캐리커처나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실화. 세계 각국의 풍자 만화나 캐리커처 등은 늘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하는 상윤 씨에겐 아이디어 창고랍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대부분 다 재밌는데 표현이 쓸모없어요. 남의 작품 보면은 좀 웃기세요? 그냥 제가 하는 기법하고도 전혀 틀리게 쓰고 제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생각을 완전 뒤엎어 놓는 작품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웃음이 나오세요? 네, 재밌으니까 정말 웃기니까. 요즘이 상윤 씨에게는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풍자 만화를 전공한 지 어느덧 4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가 이렇게 새 작품을 구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상윤 씨는 틈틈이 자신의 작품집,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왔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인데요. 지금 많이 떨리세요? 예. 유학 가서 두 번째로 떨리는 거예요. 왜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할 때 한 번, 대학교에서 대학원 할 때 한 번. 딴 거에는 별로 안 떠는데요. 이런 시험 볼 때. 근데 상당히 긴장을 하죠. 저랑 안 어울리게. 만화왕국 일본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듯 상윤 씨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풍자 만화 작가로 데뷔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붓을 들고 싶습니다. 대학원에는 왜 진학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뭐 물론 작가주의라 해도 뭐 작가 이외에 또 다른 직업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이 대학원 들어가서 뭐 풍자 만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상윤 씨가 하숙집을 돌아다니며 선배들을 깨웁니다. 회의해야지. 사인전. 성기요. 사인전이 뭐예요? 저희 학과 선배님들하고 이제 저랑 해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숙제는 많다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과제를 우리 일본 세이카 대학교에서는 이만큼 이 정도의 퀄리티를 높여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지금 기획한 전시예요. 상윤 씨 하숙집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데요. 5,000원 정도? 큰 박스. 지난해 세이카 대학에서 풍자 만화를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돌창고 풍자 만화회를 결성했습니다. 중국? 중국. 왜 돌창고냐고요? 이들이 살고 있는 이와쿠라는 한국어로 돌창고라는 뜻이라네요. 일본에서 만화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운전을 신랄하게 풍자한 만화들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에서 전시회를 연 돌창고 풍자 만화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 우익에 대한 비판과 유머가 넘치는 풍자 만화를 선보였습니다. 풍자 만화회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관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라도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이런 화제나 테마나 아니면 사건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제 그런 걸 다루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죠. 저는 아직 색만 집어넣고 펜 터치를 아직 안 했거든. 돌창고 풍자 만화에 소속 4명의 작가가 모여 4인전 준비가 한창인데요. 너무 강렬해서 어딘지를 모자는 장소에 의미가 없잖아. 내년 초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카툰이란 게 이렇게 물론 유머도 있지만 풍자적인 것도 강하잖아. 색깔을 화려하게 써서 동화적인 연출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매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풍자 만화를 알릴 예정인 돌창고 풍자 만화회. 상윤 씨는 이제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티스트처럼 카툰니스트로서 전시도 하고 싶고요. 꿈이 있다면 제 카툰에 의해서 뭔가 세상이 바뀐다면, 환경오염이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카툰 풍자 만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제 카툰에 의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카툰을 그리고 싶고요. 물론 일본에서 지금 교토 세이카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훌륭한 지도자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쓰고 싶어요. 그의 붓끝에서 세상을 꼬집는 해학과 유머가 탄생합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21살의 젊은 풍자 만화가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오늘 그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